안녕하십니까. 임철순TV의 임철순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방송했던 경제 위기에 대한 요약 정리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경제 위기의 징후를 느끼고 연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위기를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의 엑기스를 뽑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회원님의 요청에 따라서 노후 생활을 위한 돈 걱정 없이 사는 법이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경제에 크나큰 쓰나미가 밀려올 수 있다는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 위기의 징후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 하락. 두 번째, 일자리 없어짐. 세 번째,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노무라 증권의 경우는 마이너스 6.5%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수백만 명이 직장을 잃고 한국도 고용 상황이 IMF 이후에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미국은 대형마트를 계속해서 없애고 있고 중국도 최근 몇십 년간 최악의 상황인 마이너스 6.5%까지 성장률이 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해외의 큰 시장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수출이 둔화되고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국내의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광, 여행, 숙박업 같은 바이러스의 직격탄을 받는 종목뿐 아니라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는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1,400원대에서 계속해서 올라갔지만 언제라도 이러한 구조가 흔들리면 급락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한국 경제가 올해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렇게 되면 일본식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이러스나 해외 경제 환경, 신흥국의 붕괴와 더불어서 IMF 같은 상황이 다시 한국에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의 하락은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전세의 종말을 알리면서 많은 집주인들이 전세 대신에 월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낮은 입장에서 월세를 놓고 집을 새 놓아봤자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월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입자들은 월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더 저렴한 집을 찾기 위해서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 이루어지면 전월세 대란과 같은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과 건강보험 고갈 등 공적 자금의 고갈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적 자금의 고갈은 이미 기정사실화되었습니다. 그 시기를 얼마나 늦추는가가 관건이지만 이러다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세대가 사회의 중심축이 되었을 때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하락함에 따라서 마트를 없애는 것과 같은 무서운 구조조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대기업들도 수출이 부진할 수 있고 중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서 의품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서 생산 활동에도 차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성장은 늘어나지 않는데 복지와 같은 재정 부담을 더욱더 가중하게 된다면 국가의 채무는 더욱더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현실화되어서 제2의 IMF 같은 사건이 터지기라고도 한다면 한국의 자산 가치는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원화의 가치도 급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너무 넓히지는 마시고 이것은 장기적이고 위기에 대비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약 10%에서 조금 더 쓰실 분들은 조금 더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르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금 현실적인 방안인데요.
현재의 직업의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현재의 직업은 현재 직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노력의 결정체입니다. 따라서 이 현재의 직업을 만약에 포기하거나 등한시하게 된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번째는 부채를 줄여야 합니다. 가급적 부채가 없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부채를 줄여야 하고 이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부채를 실제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자산 리스트를 검토해보고 쓸모없는 자산은 다 매각시켜버리고 아주 핵심의 양질의 자산만 해가지고 운영하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김세직 교수님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씩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너무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어려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을 세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은 지나친 행동이 아닙니다.